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 노선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1999년 8월 허베이성 친왕다오와 랴오닝성 선양을 잇는 중국 최초의 고속철도 노선인 친선 여객 전용 철도를 건설을 시작으로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연장 35,000km의 방대한 노선망을 운영하고 있죠. 2000년대 초반 고속철도 사업에 뛰어든 중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세계 철도 시장의 점유율 3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원저우 고속열차 추락사고 처리를 한답시고 사고 차량을 중장비로 구덩이에 집어넣는 모습을 딱 걸린 것을 생각하자면 발전 가능성도 그렇지만 중국 고속철에 대한 위험은 그 어느 나라의 그것보다 큽니다. 사고 열차를 파묻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의 규명은 알 수 없고 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중국의 사고방식이 여실히 드러나죠. 사고 원인은 신호 제어 개통, 철도 보안 장치, 특히 페일세이프 장치의 결함일 가능성이 커졌지만 파고들수록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라 결국 관영 언론이 윈저우 고속열차 추락사고가 신호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도합니다. 한마디로 번개를 맞은 신호 시스템이 붉은색을 녹색으로 점등하는 오작동을 일으켰고 관제 시스템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로 벼락 한 방에 철도 시스템이 바보가 되었다고 인정한 것이죠. 중일은 고속철 수출에 적극적입니다. 각 차량 제작사의 대표 차량을 최적화하여 봄바르디어에게 레지나, 가와사키로부터 신칸센 2개, 지멘스에게 받은 아이스 3베이스의 차량에 알스톰의 9 피아트의 펜돌리노를 이식했습니다. 그 결과 4종의 고속열차 기술이 모두 모인 상태로 혼종 프랑켄슈타인 열차라 비난받으며 실제로 호환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죠. 각기 다른 지역의 개별적인 고속철도 기술로 세계 최대의 열차 실험장이라는 우려와 폄하 속에서 2007년부터 250km/시간 이상의 고속선을 굴리며 중국은 꾸역꾸역 현재 전 세계의 고속철도 노선의 60%를 점유했습니다. 2011년 사고 이전 중국이 신칸센을 능가하는 우리 기술을 일본에 팔고 싶다. 이라는 드립에 열받았던 일본은 고소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칸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는데 사고 차량의 기반이 신칸센이었기 때문에 NHK 뉴스에서 앞부분이 튀어나온다고 무작정 신칸센으로 부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까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매장 사건에 대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하지만 중국의 고속철 자체가 선진국들의 기술을 빼내 짜깁기 한 것이라는 비난에 대한 해답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즉 언플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그에 대한 중국의 대처가 곧 기술 복제와 짜집기로 생긴 중대한 구조적 결함과 시스템 부실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 고속철도는 가격 경쟁력과 튼튼한 자금 지원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한 덕에 초반 두각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태국에서 한 건 수주했고 러시아에서 카잔 모스크바 750km 구간을 수주하며 터키, 브라질을 비롯한 30여 개국에 진출할 계획이 잡혔습니다. 2015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사업에서도 수주하면서 철도 대국인 미국 진출도 가시화되면서 무서운 기세로 뻗어나갔습니다.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기간 동안 LA에서 라스베가스 노선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철도의 원조 국가인 영국까지 주의 깊게 고민하고 있었죠. 멕시코에서는 수주할 뻔했으나 입찰의 부정부패 논란이 거세지자 재입찰이 결정되며 곧 사업이 백지화되고 LA 라스베가스 노선이 엎어지면서 2016년 기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수출액을 달성한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에 먹구름이 낍니다. 2017년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계약 중에서 미국, 멕시코, 미얀마,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총 475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사업이 취소됐는데 이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 투자액 249억 달러의 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중국 땅에 열심히 깔아둔 덕에 어쨌든 고속철 부문에서 현재 세계 1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틈새 시장을 공략해 중국과 마찰이 있는 인도의 신칸센을 진출시키고 미국 텍사스,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의 호시탐탐 수출을 노리고 있죠. 현재 고속철의 중국의 기세는 조선업 파동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격 후려치기로 전 세계 조선 시장을 한 손에 장악하는 듯 보였던 중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더구나 중국의 국가철도 그룹에
부채 규모도 문제로 대두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는 한국 1년 예산의 2배 가까운 무려 92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65.6%입니다. 해마다 갚아야 하는 이자만 무려 800억 위안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몇 년 전 수많은 국내 매체들은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을 조명하며 발전 없는 한국의 고속철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고속철도 공사 비용이 680억 달러 약 7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추가 노선도 줄줄이 예상되는 명실상부 노다지입니다. 중국은 이에 원가 경쟁력과 공기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며 이념 따위 등지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신칸센의 장점인 안전성과 도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정시성 이외 중국보다 낮은 이율의 차관을 제공하고 고속철도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까지 얹으며 공격적으로 수주하고 있는데 한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고속철도란 전용 노선에서 시속 250km 이상 달리는 철도로 재래식 철로에서는 시속 200km 이상도 포함시킵니다. 세계 최초는 일본 신칸센으로 1964년 시속 210km 열차를 상용화했고 프랑스가 뒤를 이어 1981년 TGV라는 이름으로 시속 260km였죠.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벨기에,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뒤따라 우리가 이 대열에 올라탄 건 2004년이었습니다. 시속 250km 이상 기준으로는 세계 8위로 대한민국 다음으로 대만, 중국, 터키 등 아시아 국가들이 따라왔지만 현재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6개밖에 안 됩니다. 이미 운영 중인 16개국 외에 미국, 이란 등 13개국이 고속철도를 건설 중으로 러시아, 브라질, 포르투갈 등 38개국은 도입을 계획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자국의 언론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을 때 한국 KTX는 세계 표준에 맞지 않는 기술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고속철도들은 보통 전동차 칸마다 엔진이나 전기 모터 맡은 동력원을 장착한 동력 분산식 열차였지만 한국의 KTX는 맨 앞과 뒤에 2개 전동차에만 동력원을 넣는 동력 집중식 열차로 입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중국이 건설한 해외 철도의 크고 작은 고장 사고들에 특히 철도 레일의 마모나 고장 같은 기본적이고 소모적인 보수의 자체 기술이 없는 중국 본토 내에서 벌어지는 기가 막힌 사유의 철도 사고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고속철도는 눈앞의 이익보다도 더 걱정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2004년 도입대 당시 고속철도 시장을 주도했던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젠 종주국 프랑스가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형 기술을 발전시킨 덕분으로 과거 동력 분산식이라 선뜻 손 내밀지 못한 이유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KTX 산천의 부품 국산화율은 91%로 해외 수입되던 장비를 국내 개발로 돌린 덕입니다. 레일 결함을 찾아내는 초음파 탐상기 역시 대표적인 개발 품목으로 내수 아니하며 국제 표준화의 소극적인 일본과는 다른 행보였죠. 고속철도 개통 후 40년을 넘긴 프랑스가 철로 전면 교체 시기를 맞아 주요 노선인 파리리옹 고속 선로 개량 작업을 놓고 대한민국의 KTX 기술을 도입합니다. 고속 선로 개량에 양국이 공동 연구를 하고 제3국에 함께 진출하기로 합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노후 선로 개량 작업대 열차를 운행하면서 동시에 궤도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우리의 노하우를 프랑스가 갖다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급속 시공이 가능하도록 사전 제작한 분리형 궤도를 콘크리트 패널에 까는 방식으로 자갈 궤도를 쓰는 프랑스에는 획기적인 변화로 프랑스를 교두보로 유럽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구조라 우리 기술을 적용할 시장이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한국은 약 5조 원 규모의 터키 고속철 프로젝트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2023년 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비전 2023 계획 중인데요. 현재 1213km인 고속철도 구간을 12,915km로 늘리고 일반 철도 11,319km를 12,115km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터키 교통인프라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할칼리, 게브제 고속철도망 구축과 94편성에 달하는 대규모 고속차량 구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의 민자 철도 사업 경험을
터키 측에 공유하고 지난 2017년 체결된 한국-터키 철도협력 MOU의 개정도 논의한 상태입니다. 이 거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국토부와 한국철도기술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건설사를 비롯해 수많은 시스템 설계와 엔지니어링사가 뭉쳐 최우수 드림팀을 조직해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MOU 협력 분야의 민관 협력 사업 개발, 고속차량 기술 이전 및 공동생산, 철도 안전 협력 등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기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터키 철도 당국 간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철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계기로 향후 철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터키를 발판 삼아 다각적으로 고속철도 분야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프랑스 철도공사는 지난 2004년 KTX 개통 이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기욤 페피 사장은 긴밀한 파트너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비롯해 코레일을 벤치마킹하며 양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를 희망했는데요. 양보다 질이라는 것은 지난 조선업 사례에서 익히 보았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차근차근 실속 있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고속철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